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쿠쿠입니다. 이번에는 화이트아웃 영웅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일단 화이트아웃에는 어떤 영웅들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병과에 따라서 이렇게 방패병 그리고 몰리를 비롯한 창병 그리고 바이티를 비롯해서 궁병 영웅들 이렇게 세 가지 병종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런 파란색 영웅들 굉장히 익숙하죠. 클로리스 파란색 영웅입니다. 자원채집용 파란색 영웅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은 뭐 세르게이 유일한 방패 영웅이죠. 1세대에서 무가금한테 그리고 제시 그리고 어디냐 바이티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몰리에 굉장히 많은 집착을 합니다. 근데 화이트아웃 게임 특성상 창병 영웅은 그렇게 창병 영웅과 창병 그 병사들은 그렇게 큰 데미지를 많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특히 무과금 아니면 아예 극소과금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영웅이 뭐냐? 사실은 방패병 영웅입니다. 방패병 영웅. 방패병 영웅을 결제를 해가지고 나탈리아나 제로니모를 뽑지 않으면은 세르게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2세대의 룰렛을 많이 돌리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플린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세르게이 하나로만 버티셔야 되는데, 세르게이가 그래서 가장 먼저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야 될 영웅 중에 하나입니다. 스킬도 세르게이 스킬, 이 원정 스킬이나 탐험 스킬 먼저 찍어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 뭐 그렇다고 세르게이만 뭐 레벨 뭐 스킬 레벨 5레벨이고 뭐 다른 영웅들은 뭐 스킬 레벨 1레벨에 놔둬도 된다. 이건 아니고 똑같이 레벨 3까지 올렸으면은 그 다음번에 올릴 때는 세르게이를 먼저 살을 만들고 그다음에 다른 영웅들을 이제 하나씩 다 살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순서가 그 화이트하우스에서는 방패, 궁, 그 다음에 창 요런 순서입니다. 방패 쪽 먼저 올리시고 그 다음에 궁병 영웅 쪽 궁병 영웅 중간에 올리시고 창병은 마지막에 올리시면 됩니다. 중요도 순서가 그렇게 돼요. 방패, 궁병, 창병 이런 순서대로 항상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장비들도 세르게이 웬만하면 세르게이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세르게이를 먼저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르게이 장비 중에서도 보면 요 장갑하고 장갑이 방패병 HP를 올려줘요. 그리고 벨트도 방패병 HP를 올려줘요. 그 다음에 고글은 방패병의 파괴력인데 방패병은 수비 전문이기 때문에 파괴력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장갑, 벨트 먼저 올려주시고 다음번에 고글하고 신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올리면 되냐? 제 거에서 예시가 보이죠? 중요한 거는 확 올려주고 그 다음에 중요치 않은 것들은 거기 한 반절이나 한 3분의 1 정도만 업그레이드 해주시면은 밸런스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갑 벨트 먼저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글이나 신발은 반절씩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이제 몰리, 대부분 모든 무과금들이 몰리가 제일 세니까 몰리한테 이제 그 공용 조각을 몰아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 레전드 공용 조각.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 다음번에 2세대에 나오는 엄청 강력한 영웅 알론소를 뽑기 위해서인데요. 네. 1세대하고 2세대까지 모은 공용 조각으로 알론소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몰리한테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공용 조각을, 그 노란색 공용 조각. 자, 몰리한테 왜 공용 조각을 쓰시면 안 되냐? 라는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몰리는 이 미션하는 그 등대 미션에서 몰리 조각도 그냥 한두 개씩 계속 주고요. 전용 조각이죠, 전용 조각.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무집 비리부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몰리 있죠? 몰리는 가만히만 있어도 성급이 계속 올라갑니다. 어쩔 수 없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공용 조각을 쓰지 않더라도 2세대 중반쯤 되면은 어차피 4성을 찍어서 그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몰리는 1세대 영웅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는 거 알론소 2세대 영웅, 플린트 2세대 영웅입니다. 세대가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모든 능력치가 같은 성급일 때 20% 정도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몰리에다가 똑같은 숫자의 공용 조각을 여기다 썼다. 그러면 얘네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약해지겠죠. 여기에 100조각 쓸 거, 여기에 100조각 쓰면은 이게 더 20%센 겁니다. 얘 전투력 올라가는 것보다 같은 공용 조각을 썼을 때 2세대는 20%씩 전투력이 훨씬 더 높아요. 3세대는 뭐 2세대보다 20%더 높겠죠. 이게 그냥 3세대인데 이거는 일단 그냥 한번 보기만 하세요. 그래서 노란색 영웅 조각이 있을 때는 몰리의 전용 조각이 아닌 이상 몰리한테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몰리가 좋은 영웅이긴 한데 다음 2세대 영웅들이 그것보다 조금 더 좋기 때문에 금방 지나가는 1세대는 조금만이라도 약하게 있는다 생각하면은 2세대 사실 금방 오거든요. 네, 그래서 몰리한테는 공용 조각을 쓰시면 안 된다. 그리고 제시에다가도 이 보라색 조각을 많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제시한테도 보라색 조각을 많이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몰리가 1세대에 나오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제시한테 너무 많이 몰아주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방패 세르게이한테 조각 가장 많이 몰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바이키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왜 우리는 방패병한테 그렇게 많은 조각을 더 몰아줘야 되느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덜 할지 모르는데, 딱 이게 그 방패의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방패의 중요성이 조금 덜 중요한 시기도 있긴 해요. 왜냐 그 병사 6레벨 병사 그러니까 자기나 아니면 그 상대방 적군이
뭐 6레벨 방패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덜 중요해지는데 7레벨로 들어가면서 요 스킬이 하나 붙을 거예요. 7레벨 스킬. 창병을 공격할 때마다 방어력이 10% 증가한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도 있죠. 그 다음에 창병을 공격할 때 공격 피해가 10% 증가한다. 이거는 10% 증가는 6레벨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생성되는 게 처음부터 생성되네. 그래서 방패병이 없어지면은 창병으로는 방어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공격 피해가 10% 올라간다는 게 보면은 이 낮은 레벨일 때도 한 병사 등급 차이로 보면은 한 두 레벨 정도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좀 잊혀질만 하면은 이 레벨 7대쯤에서는 또 창병을 공격할 때 방어력이 10%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게 거의 그 방패병 레벨을 두 레벨 차이를 거의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패병이 싹 없어지면은 만약에 우리 편 방패병이 다 없어졌다. 근데 내가 모든 병사 레벨이 7레벨이다. 그러면은 내 방패병이 전부 사라지면은 이게 7레벨하고 7레벨에 나의 7레벨과 상대방의 7레벨 그 병사들 싸움이 아니고 거의 9레벨을 싸움과 비슷해져요. 그래서 확 밀립니다. 이게 뭐 조금 차이 나서 뭐 밀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번 밀리면 확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들 보면은 뭐 방패 50, 창병 20%, 궁병 20% 이렇게 넣어라 하는데 그것도 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방패병이 밀리면은 뒤에 애들 아무리 세봐야 공격 방어가 안 됩니다. 그냥 순식간에 밀리고 끝납니다. 그래서 영웅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방패병 영웅이고요. 그 다음에 완전 무과금 분들은 1세대는 당연히 세르게이밖에 없고 2세대도 룰렛 돌릴 그런 다이아몬드를 모으지 못했으면은 세르게이 하나 가지고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3세대 가면 달라지냐? 3세대 가도 달라지지 않아요. 만약에 2세대에서 플린트라는 룰렛 영웅을 뽑지 못했으면은 3세대에서도 방패병 영웅을 못 가질 가능성이 엄청 크거든요. 왜냐, 룰렛이 영웅을 뽑기 제일 쉬운 방법인데 3세대에서는 2세대 방패 영웅이고 룰렛 영웅이 2세대 방패 영웅이고 3세대 창경 영웅이고 4세대에서는 궁병 영웅이에요. 그래서 2세대에서 플린트도 꼭 뽑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그리고 만약에 뭐 플린트랑 2세대에 또 알론소가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고민이 된다. 그러면은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경기장에서 큰 위력을 발휘고 하고 싶다. 그러면 알론소를 뽑고 알론소를 얻어야 되고 공용조각을 써서 아니면 다양하게 전투나 뭐 각종 이벤트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플린트를 룰렛으로 다이아몬드가 조금 모자라도 룰렛을 계속 70번씩이라도 돌려서 플린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자란 거는 고용조각 조금 써가지고 최소한 4성을 만들어서 3세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화이트하우스 서바이벌은 창병 영웅과 그 궁병 영웅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에 그 결제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 결제창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냐 결제창이 VIP가 되면은 VIP
VIP가 살 수 있는 게 지금 나탈리아죠. 나탈리아 웬만한 금액으로 사성 못 만듭니다. 그리고 제로니모 있죠. 네, 제로니모, 나탈리아랑 제로니모 방패병 영웅이에요. 이 영웅들을 뽑으려면 그 실제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플린트를 꼭 뽑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병 영웅과 궁병 영웅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보라색 영웅들 지금 많이 보이시죠? 이거 1세대 그리고 2세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좀 기간이 오래돼서. 아무튼 이 플린트가 2세대 영웅들보다 훨씬 더 빨리 또 나옵니다. 아니면 비슷한 시기에 나오거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화도 궁경 영웅이죠. 진화. 그리고 패트릭 창병 영웅이죠. 그 다음에 제셀 궁경 영웅이죠. 그 다음에 서윤 궁병 영웅이죠. 그리고 어 보겐 창병 영웅이죠. 방패병 영웅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액 과금을 하면은 이렇게 나탈리아를 주는데, 나탈리아 보세요. 나탈리아 일성밖에 안 시켰습니다. 아주 소액 과금하면 하나 주는 거예요. 일성. 그러니까 어디다 써먹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2세대의 플린트를 뽑던 안 뽑던 세르게이는 엄청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영웅 세대로 따지면 지금 4세대에 와 있는데, 플린트가 아직까지도 제 두 번째 방패 영웅이에요. 플린트 말고, 플린트가 아니라 세르게이가 두 번째 방패 영웅이에요. 세르게이 말고는 대체할 영웅이 없습니다. 5세대까지 대체할 영웅이 없어요. 거의 뭐, 한 9개월간 세르게이랑 계속 보셔야 되기 때문에, 세르게이 많이 업그레이드 해 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라색 영웅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영웅이 뭐냐? 그러면은 요 진화입니다. 진화는 일단 스킬 먼저 볼게요. 진화 보면은 탐험 스킬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 보면은 소규모 범위의 적에게 공격 피해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플래시 데미지입니다. 그 경기장 스플래시 데미지. 그리고 공격 속도 향상 있죠. 그리고 크리티컬 데미지. 보통 보면은 이 스플래시 데미지 있는 게 한꺼번에 여러 적을 공격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생각보다 타격력이 셉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영웅들이 조금씩 늘어나면 진화의 사용 빈도가 줄어들긴 하는데, 진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되는 게 있어요. 딱 이것 때문이에요. 스태미나 소모가 20% 감소한다. 스태미나를 많이 소모해야 되는 이벤트가 있는데 스태미나가 20% 감소한다. 그러면 내가 진화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점수가 20%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다른 사람들이 다 쓰는데 나만 진화를 안 쓴다. 그러면 같은 스태미나를 소모하고 같은 시간을 소모해도 점수가 20% 낮은 거고요. 그리고 거기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스태미나 소모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행군 속도, 몬스터 처치 행군 속도가 상승을 합니다. 이건 맥스까지 올리면은 100%고요. 이 둘 중에서는 이 스태미나 먼저 올리시고, 남으면 요 속도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화에다가도 공조를 쓰지 말아야 되는데, 진화에다가 그 보라색 공조를 안 쓰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 연맹에서
연맹 전쟁을 들어가면 자동 참여, 랠리 자동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진화의 복수라고 보이죠? 이거 참여만 하면 하루에 50번 진화 조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한 조각씩 하루에 한 조각, 한 번 전투할 때마다 조각이 하나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하는데, 이렇게 50번 다 풀 참석을 하면은 조각이 못해도 30개에서 35개 정도는 쌓여 있을 거예요. 그거 이제 며칠만 모으면은, 뭐, 며칠이라고 하면 너무 좀 짧죠? 한 달만 모으면은 진화가 5성이 금방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영웅을 5성을 먼저 찍고 싶을 텐데, 무과금 분들이 가장 5성이 빨리 찍히는 영웅이 진화예요. 그리고 진화 다시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진화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스킬이 이게 실제 공격 스태미나 소모랑 그 다음에 행군 속도가 빨라지는 건데 실제 공격 스킬이나 방어 스킬이 아니더라도 다른 애들 다 3성 몇 티어, 3성 몇 티어, 간신히 3성 이런데 진화만 5성이 되면은 진화가 그 공격 스킬, 방어 스킬 하나도 없어도 진화가 세진 때가 잠깐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이티도 나쁜 영웅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고음 사냥할 때 쓰는 영웅들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제제서라고 하는데 제시 첫 번째가 제시. 딱 제시가 사용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원정 첫 번째 스킬. 아군 부대 피해량이 25% 상승한다. 그러니까 제시로 내가 다른 유저의 집결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집결의 전체가 공격력이 아니라 피해량이 25%가 늘어나는 거예요. 스킬 레벨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리고 제셀 스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대 피해를 25% 증가시키죠. 아군 전체 부대 피해 25% 증가. 그래서 제시랑 제셀은 똑같은 정도의 피해를 주고, 마지막 서윤은 조금 떨어지는데 아군 부대의 공격력을 25% 상승시킵니다. 사실 공격 들어가는 그 수치가 공격력하고 파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말한 제시, 제셀은 공격력, 파괴력을 둘 다 같이 올려주는 건데 서윤은 공격력만 올려줘서 조금 떨어집니다. 서윤이. 제시하고 제셀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남의 집결 참여할 때는 이런 파란색 영웅 쓰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집결을 열 때도 파란색 영웅 이거 쓰시는 거 아니에요. 스킬 레벨 보면 뭐 경기장이나 이런 데서 쓰는 탐험 스킬은 뭐 공격 피해도 있고 무슨 뭐 방어도 있고 뭐 이렇겠지만 그 마을 밖에서 싸우는 전투 여기에 전투 스킬이 있어야 되는데 뭐 생산량 25% 다음에 그 자원 수집 속도 25%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보라색 영웅이나 그 노란색 영웅들 쓰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뭐 보라색 영웅들은 각자 특징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아까 제셀하고 제셀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셀 요거 기술과학 연구속도 향상시켜 줍니다.
제셀은 이것도 첫 번째 스킬도 올려주시고 두 번째 스킬도 틈틈이 올려주셔야 돼요. 다음에 서윤 보겠습니다. 서윤은 의무실 필요속도 올려줍니다. 그리고 료키는 훈련 속도 올려줍니다. 이런 것들 촘촘히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료키 원정 첫 번째 스킬은 이게 공격력 감소인데 사실 피해 감소도 아니고 공격력만 감소시키기 때문에 안 올리시면 됩니다. 쓸데가 없어요. 그리고 보면 창병 영웅이죠. 그리고 창 들고 있죠. 창병 영웅 몰리도 있고 제시도 있는데 료키 쓰질 않습니다. 항상 안 써요. 그래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겐도 사실 거의 안 씁니다. 피해 감소인데 피해 감소보다 공격력 증가가 훨씬 좋기 때문에 안 씁니다. 쓰는 이유는 마지막이 아니라 조금 뒤로 갈수록 쓰는 이유가 생기는데 이게 진화에 있던 것처럼 몬스터 사냥행군 속도를 빨리 시켜주는 거예요. 대량으로 잡을 때 그때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아마 거의 안 쓰실 거예요. 특히 뭐 2세대 초반쯤이나 이때는 보겐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영웅도 쓰시고 이것도 굳이 안 올려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1세대, 2세대 영웅 그냥 가볍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이상 쿠쿠였습니다.